둘, 셋, 넷. 자, 여러분 오셨나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여러분 다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들 어디 갔나 보다. 태경이도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아, 그래. 막 하면은 막 더 예쁘게 하고 이런 거 있으면 글자 폰트도 바꾸고 뭐 그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옮기면 돼. 그러면 딱 예쁘게 나와. 아, 왜 안 들어오냐 애들. 이거 다 해서 몇 명 안 듣죠 이거? 근데 워낙 과목이 소수 과목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네요. 과목 소수자, 성소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과목 소수자. 알겠습니다. 왔네. 하나, 둘, 셋, 넷. 내영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방금 뭐 했었냐면요. 뭐야. 잠깐 쉬는 시간에 저기 우리 그 이지하고 태경이하고 뭐 했었냐면 엑셀에서 실제로 이 추세선을 찾는 거를 실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계산기상에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쓰는 것도 지금 방금 실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지금 이제 실강 못 오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그 태경이하고 이지한테 물어서 조금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태경이하고 이제도요 친구들을 가르쳐 주면서 더 익숙해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방금 해본 그거를 나중에 친구들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해보자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가르쳐 주고 물으면 더 금방 배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꼭 물어보세요. 알겠죠? 이거 실제 오늘 오면은 바로 해봤을 수가 있는데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자, 봅시다. 그 다음은 방금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뭘 해볼 거냐면 7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은 그 해리스 책의 6장은 완전 통계학이에요. 완전 통계학이어서 여러분 왜 뭐 그냥 수학 시간에 배우는 그 뭐 확률 통계 있잖아요. 완전 그런 챕터예요. 그런 챕터여서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7챕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입니다. 에잇. 좋아. 에잇. 자, 7장. 자, 7장은 뭐냐면 이게 우리말로 쓰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어떤 단어도 화학의 전문 용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건 뭐 한글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화학 평형. 그래서 왜 그 화학 평형은 화학원 화학투 과정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왜 평형 이게 화학 반응식 쓰고 뭐 초기 농도가 얼만데 뭐 찔끔 반응해서 없어지고 찔끔 생기고 뭐 최종 농도에서 이렇게 막 평형 상수식 세워가지고 막 방정식 풀어서 농도 결정하고 하는 거. 그런 걸 평형 양론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평형 양론은 일반화학 2에서 또 아주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학 2에서는 그 물리학 관점의 평형에 대한 접근을 할 거거든요. 근데 분석화학에서는 이 그 평형 양론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계산 테크닉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죠? 계산 테크닉.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화학 시간에 이걸 배우면 연력학 제2법칙부터 해가지고 케미컬 포텐셜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서 막 증명 해가지고는 그 뭐 연력학 제2법칙 적용해서
거기서 이제 평형상수하고 뭐 농도 관계, 뭐 활동도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한다면 이 분석학에서는 그래 그런 건 다 됐고 이때 그걸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이 7챕터에 약간 소개가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요걸 알아야 나중에 또 다른 기계 분석 같은 것들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연습 문제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초반에 좀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한번 보자. 짜자자잔. 자, 한 장 넘겨쓰리. 거기에 3페이지에 이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자, 첫 번째 1.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실 게 바로 아이오닉 스트렝스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아이오닉 스트렝스. 이게 일반 화학에서는 안 나오고요. 분석 화학에서만 이게 언급을 주로 하는 녀석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냥 그대로 직역해요. 뭐 이온 세기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거기에 그 뭐가 하나 있냐면 첫 번째 1.1에 거기 영어 표현으로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Addition of an inert salt increases the solubility of an ionic compound라는 말이 있어요. 찾았슈? 이게 뭔 말이지? 그래서 1.1에 나와 있는 그 말의 의미를 하나 살펴볼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 요 예가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그림 1과 그림 2 있죠. 찾았어요? 이 그림 1과 그림 2가 이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림 2라고 그림 2가 굉장히 유명해요. 특히나 그림 2 같은 거는 요 그림을 그대로 베껴가지고는 고등화학 형식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리스 책은 전 세계 모든 화학과에서 다 쓴다고 했죠. 즉 화학과 졸업생들은 해리스 책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 등을 만들 때 해리스 책에 있는 그림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그림이라고 그림 2가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이겁니다. Fe3 플러스 SCN 마이너스 해갖고는 FeSCN 2 플러스가 되는 어떤 화학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때 이 반응에 우리가 평형상수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죠? 얘분의 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여기에서 Fe3 플러스 SCN 마이너스 오버 FeSCN 2 플러스의 농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러분 이 평형상수는 중요한 게 숫자가 변해요, 일정해요? 평형상수는 막 변해요, 평형상수 일정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요? 일정하죠. 단 어느 조건에서? 등온. 즉 온도가 변치 않는 이상은 평형상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실험 데이터를 살피면 실험 데이터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거기 그래프에 이런 결과가 하나 나올 거예요. 저기에 있는 요거 농도 B, 이게 그대로 써야 돼. 귀찮다. FeSCN 2 플러스 오버 Fe3 플러스 SCN 마이너스, 여기 지금 Y축이고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KNO3를 첨가한 것으로 X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X축 농도는 그냥 몰 농도고요. 그럼 이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프가 100 이렇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자, K 플러스 NO3 얘를 생각을 할 때
자, 포타슘은 1 플러스 양이온이고 NO3는 1 마이너스 음이온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K 플러스가 됐건 NO3 마이너스가 됐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나 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네. 그런 이온을 무슨 이온이라고 하죠? 구경꾼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구경꾼은 전체 화학 평형에 영향 줘야 돼요? 영향 주면 안 돼요? 영향 주면 안 되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구경꾼 농도가 많아질수록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농도비가 어떻게 돼요? 일정해져요? 변해요? 변하죠. 이거 이상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래요? 이상하죠. 이게 실제 실험 데이터예요. 실제 실험이 이런 거니까 이거 뭐 틀린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저런 거예요. 뭐 실험에서 저게 나왔다니까. 저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오씨 완전 춥다 또. 아직 덥긴 더운데 하여튼. 그래서 일단 또 켜줘야겠죠? 네. 날씨가 너무 덥다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선 잘 봅시다. 여기 얘가 감소한다는 것은 자, 일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반응물은 증가하고 생성물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감소하겠다는 건 알겠어요? 이게 지금 농도 B잖아요. 그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요거는 늘어나고 요건 줄어든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잘 봐요. 반응물이 증가하고 생성물은 감소한대요. 그럼 일이 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반응물들 사이의 결합력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결합력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결합력이 줄어들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숫자적으로다가 얘는 커지고 작아지니까 그래프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 구경꾼이 반응물들 사이의 결합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냐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우선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건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와 같은 농도 비표현의 평형상수는 물리학적으로 정확한 평형상수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농도비의 곱이 평형상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짜 평형상수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평형상수와 저런 식의 농도비 평형상수를 구분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농도비 평형상수를 영어 표현으로는 conventional 이퀄리브리엄 콘스탄트라고 해요. 아시겠죠?
여기 컨벤셔널이 무슨 말이에요? 관습적인. 알겠죠?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되는 평형상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온에서 평형상수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정확한 물리학적인 평형상수가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정확한 평형상수는 구경꾼 이온 농도를 넣었을 때 구경꾼 이온들이 들어왔을 때 정확한 평형상수는 어떻게 된다? 이 값이 일정해집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는 이건 거예요. 지금 얘는 바로 컨벤셔널 이퀄리브리엄 컨스턴트고요. 만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게 만약에 KNO3를 넣었다. 하지만 Y축이 진짜 평형상수다.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일정해집니다. 뭐이기만 하면? 등온이기만 하면.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공부해야 될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그렇다면 진짜 평형상수 표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왜 구경꾼 이온들이 반응물질 사이의 결합에 영향을 주는 것이냐.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해서 거기 또 그림 2에도 이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들은 이 그림 2 같은 경우는 뒤에서 조금 더 내용을 배우고 나면 그림 2는 충분히 스스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알아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이제 이 뭔가 조금 화학 평형을 고려할 때 좀 예상 외로 좀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걸 알겠죠? 자, 그럼 이걸 인정하고 이제 그 다음 논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합 1.2. 자, 그 다음 1.2. 거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The greater the ionic strength of a solution, the higher the charge in the ionic atmosphere. Each ion plus atmosphere contains less net charge and there is less attraction between any particular cation and anion. 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1.2가 뭐냐? 이겁니다. 구경꾼 이온들에 의한 영어 표현으로는 여기다가 아이오닉 어트모스피어. 자, 아이오닉 어트모스피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이온 대기? 어떻게 번역할까요? 태경아, 이건 어떻게 번역할까요? 우리말로는 이온 분위기라고 번역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야, 이게 왜 대기가 수상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국말로도 대기가 이상하다라는 말을 그냥 날씨가 이상하다는 말로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가 좀 심상찮아 라고 할 때도 대기가 수상하다 이런 말 쓰죠. 국어적으로도 써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기압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주변 분위기를 얘기하는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다 그렇게 쓴다고요. 알겠죠? 여하튼 그래서 이제 번역을 아이온 어트모스피어라고 하는데 구경꾼 이온들에 의한 아이오닉 어트모스피어 때문에 알짜 이온들의 반응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떻게
짜잔. 자, 역시나 거기에는 이제 그림 3을 한번 소재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자, 어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녀석의 첫 번째 1. 기체상 반응. 기체상 반응. 자, 기체 상태에서 어떤 양이온하고 어떤 음이온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짜잔 1 플러스 양이온과 짜잔 1 마이너스 음이온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거리는 R이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이 둘 사이에 쿨롱 인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E 플러스 곱하기 E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냥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고 하면 그죠? 그죠? 그리고 저 기체상 반응에서도 이 쿨롱 인력은 왜 중요해요? 바로 반응이 되려면 두 개가 무조건 뭐 해야 돼? 뭐 해야 반응이 돼? 반응하려면 두 개 뭐 해야 돼? 만나야 되잖아. 그럼 만나려고 할 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인력이 있다면 이건 둘을 잘 만나게 해줘, 잘 못 만나게 해줘. 아주 잘 만나게 해주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도 이 쿨롱 인력이 아주 중요하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수용액중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with 구경꾼 이온과 함께 있다고 칩시다. 구경꾼 이온들과 함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사이의 중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주변에 구경꾼 이온이 많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짜잔. 이 양이온, 이게 바로 H 플러스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OH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물론 뭐 이렇게 원자 하나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구형이라고 칩시다. 그래서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다. 그럼 기본적으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는 결합 잘해요, 못해요? 억수로 잘하지. 그래서 중화 반응은 자발성이 엄청나죠. 중화 반응은 사실은 뭐 너무 금방 일어나서 산하고 염기 팍 넣자마자 팍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구경꾼 이온이 됐다 많다. 그러면 구경꾼 이온으로 대표적인 NaCl을 넣었다고 치자. 그러면 Cl-가 어떻게 된다? 이 양이온 주변을 이런 식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뭐 때문이겠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음이온 주변에도 누가 둘러싸겠어요? 바로 Na+가 주변을 알짱거리게 될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의 상황을 요걸 이온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는 특별한 반응하지 않고 OH 마이너스와 Na 플러스로 특별한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정전기적 상호작용으로 주변을 약간 알짱거릴 뿐인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됐건 얘가 됐건 이온 분위기 속에서 전기적 중화가 일부 진행될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얘는 1 플러스였는데 주변에 마이너스가 약간 알짱알짱 되면서 전체적으로 델타 플러스 상태가 되는 거고, 얘도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인데 주변에 NA 플러스가 주변에 알짱알짱 되다 보니까 주변이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때 델타는 1보다 큰 거겠어요? 1보다 작은 거겠어요? 1보다 작은 어떤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 이 둘 사이의 쿨롱 인력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거리 r 제곱분의 2의 델타 플러스 곱하기 2의 델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때 저 델타는 0에서 1 사이 값이고, 그 다음 구경꾼 이온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저 델타의 크기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결국 기체상 반응에 비해 수용액 쪽 반응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 인력은 그 크기가 기본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인력의 크기가 훨씬 더 작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 반응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바로 저 이온 분위기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뭐라고 할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누가 날 죽이러 와. 킬러가. 자, 인생 살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와, 진짜 섬뜩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킬러를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죠. 무슨 말 알겠어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면 나는 그 킬러의 표적이 되게 딱 좋다고요. 근데 킬러를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킬러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때로는 진짜 쟤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쓰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사람 속에 있을 때 죽이는 거예요. 왜죠? 그럼 사람 속에 있을 때 죽인다. 어떤 방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무차별 사격이나 아니면은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타겟과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죽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타겟인지 알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모든 죽음이 다 똑같은 죽음이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누가 타겟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악랄한 프로페셔널은 타겟이 사람 속에 있을 때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이게 안 일어날 일일 것 같지만 우리 지구에서는 엄청 많이 벌어집니다. 많이 그렇다. 아시겠죠? 많이 그렇다. anyway. 그래서 어떻게 된다? 딱 드러나 있으면 반응성이 커지고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만큼 반응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컨셉을 이온 분위기란다. 알겠죠? 됐다. 자, 그 다음 해볼까? 여기 있습니다. 8. 드디어 1.3 아이오닉 스트렝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그리스 알파벳 뮤로 쓰는데 이게 바로 이온 분위기의 척도입니다. 즉 얼마나 많은 구경꾼 이온들이 알짜 이온들의 반응성을 방해하느냐의 척도,
그걸 아이오닉 스트렝스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그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바로 2분의 1 한 다음에 CI ZI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것의 의미는 각 항들의 의미는 이겁니다. 여기서 CI는 어떤 구경꾼 이온의 몰 농도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ZI는 그 이온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가의 제곱에 여기에 있는 그 농도의 곱으로 아이오닉 스트렝스를 정의하는 거예요. 알겠죠? 2분의 1이라는 상수 이런 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어떤 상수를 취하냐에 따라서 그 시뮬레이션 했을 때 결과가 좀 더 좋아지느냐에 대한 그 계산을 해봤을 때 2분의 1로 정했을 때 실제 실험이랑 결과가 잘 맞아서 2분의 1을 도입한 거지 이거 자체에 뭐 큰 물리적 의미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아이오닉 스트렝스에서는 이온가가 제곱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게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예를 들면 1 플러스 제곱해도 1이고요. 1 마이너스 제곱도 1이니까 그게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온가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온가가 만약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2 마이너스 그럼 제곱하면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아이오닉 스트렝스에 큰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에서 이온가가 이 이온 분위기에 매우 큰 영향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선 저 수식에서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오닉 스트렝스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제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이게 너무 이게 센데? 이게 무슨 모기향을 쓰길래? 좋다. 자, 보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이오닉 스트렝스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한 장 넘기면은 거기 연습 문제 1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 한 장을 넘기시면 아이오닉 스트렝스에 대해서 간단한 연습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 보시면 자, find the ionic strength 해서 0.1몰 NaNO3 뭐 0.01몰 Na2SO4 그 다음에 0.02몰 KBr 0.01몰 Na2SO4 나오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계산식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는구나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죠? 뭐 계산한 거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진짜로 농도에다가 이온가 제곱 다 더해서 나누기 알겠죠? 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처럼 단순 아이오닉 스트렝스 계산해라 이런 문제는 나올 리가 없겠죠. 너무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활동도. 이 활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도 활동도. 자, 뭐냐? 여기 지금 나이. 여기다. 얍. 에잇. 자, 그 다음 이 원래 표현으로는 activity 번역은 활동도입니다. 자, 이 녀석의 물리학적 의미는 일반학 2 시간에 할 거예요. 그죠? 물리학적으로 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일반학 2 시간에 정할 거고 지금은 현상적인 것만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얘는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화학
접종의 실제적 반응성이라고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동시대의 위대한 축구 선수 중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가 있죠. 어떻게 축구 좋아해요? 조금. 이제 축구 좋아해요? 좋아하진 않아요. 하여튼. 축구라는 스포츠는 알죠. 그래. 메시도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 축구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알 정도의 선수라면 진짜 유명한 사람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유명한 건 별 관심 없는 사람들도 안다. 그럼 정말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메시의 경기력을 보면요, 사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막 신이다 할 정도로 막 탈우주급 실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축구 실력을 보여주는데, 이 메시의 사실은 축구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이 메시가 오직 못 이룬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이 메시는 축구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그리고 전체 축구 역사를 다 뒤집을 정도의 무지막지한 성과를 얻었는데 딱 하나 못한 게 있었죠. 바로 국대팀의 우승. 바로 메시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아르헨티나가 메시가 속한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이 단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월드컵이건 아니면은 월드컵이건 올림픽이건 뭐건, 이게 이 메시가 이루지 못하는 마지막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했죠. 바로 코파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축구 경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남아메리카 월드컵이에요. 그 왜 유로파컵이라고 있죠. 그건 유럽 월드컵이고요. 그래서 유럽 월드컵만 해도 이건 어마어마하죠. 남아메리카 월드컵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 두 지역 모두 축구가 종교인 나라이기 때문에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이 코파 아메리카에서 드디어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 팀이 드디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 보시면 이게 메시 엉엉 울어요. 엉엉 막 주변에서 엄청난 비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네가 너 혼자 잘하고 왜 아르헨티나 팀은 왜 맨날 우승도 못하냐. 이거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막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놀라운 기록이 있더만, 역대 아르헨티나 A매치라는 건 알아요? 국가대표팀 경기. 역대 국가대표팀 경기에 가장 많이 출전한 선수가 메시고요. 역대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것도 메시더라고요. 그럼에도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한 번도 우승을 못해서. 그리고 지금 메시가 34살인가 5살인가 그런데 축구 선수로는 끝물이죠. 거의 이게 마지막 아메리카 이렇게 국가대표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우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울고 하여튼 무슨 말이겠죠. 네, 난리가 났습니다. 네. 하여튼 그게 최근에 그저께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로 하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메시의 그 프로팀은 어디예요? FC 바르셀로나죠. 그럼 FC 바르셀로나는 전 유럽의 모든 경기들 다 우승을 했어요. 메시의 무지막지한 능력으로. 그런데 왜 메시는 FC 바르셀로나에서는 맨날 우승을 하지만 저기에 있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는 왜 우승을 못할까요? 바로 그 경기력에 주변 상황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FC 바르셀로나에서의 메시의 축구 실력과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의 축구 실력이 같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축구 선수의 구체적인 실력을 데이터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면, 예를 들어서 1대1 맞짱 뜨는 경기는 그 선수의 능력을 수치화하기 좋죠. 복싱이나 유도나 이런 격투기 같은 경우는 딱 명확하잖아요. 근데 단체 경기에서 어떤 선수의 능력은 그 선수의 어떤 경기력을 수치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학의 게임 티오리를 이용해서 각 선수들의 능력을 수치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냐면 연봉 협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FC 바르셀로나에서 내가 1년간 뛰어온 승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승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나의 기여도 이런 게 다 수치로 나와 있어요. 요즘은 무서운 세상이죠, 알겠죠? 네, 무서운 세상입니다. 네. 뭐 여하튼 하지만 그게 사실은 계산하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아주 어렵다 이런 얘기지. 하지만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그게 화학 반응에서 뭐다? 액티비티라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액티비티를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엄청났을 거고 이 액티비티를 알아내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나온 몇 가지 모델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몇 가지 모델 중 해리스 책에서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그렇죠? 하나. 그래서 그 하나의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게 뭐냐? 그래서 거기 이제 2.2에 이 활동도의 표현 방법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현 방법 어떻게 되느냐? 우선 수용액중 반응으로만 국한하겠습니다. 자, 이 수용액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사실 화학이 됐건 생물학이 됐건 방금 말을 해버렸네. 화학 같은 거, 분석화학 같은 거, 유기화학 같은 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생물학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게 파생된 거예요. 뭔가 생물을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생물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다 연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생물 안에 있는 몇 가지 요소를 떼다가 학문화한 것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유기화학이고요. 대표적인 게 사실 분석화학이에요. 분석화학도 생물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하다가 발전되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물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수용액이에요, 유기용액이에요? 생명의 구성은 대부분 뭐예요? 70% 이상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석화학도 수용액 위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수없이 많은 이 활동도 모델 중에서도 바로 수용액 중의 활동도 모델을 주로 삼더라 이러면 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수용액 중 반응의 경우 이 활동도라고 하는 녀석의 표현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1. 정의. 어떻게 쓴다? 이렇게 씁니다. AX라고 쓰고요. 감마 X 곱하기 X REF X. 요게 바로 활동도의 정의입니다. 요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에 A를 따서 이렇게 A로 표현하는 게 이게 활동도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활동도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때 요 각각의 의미를 좀 살피면 우선 첫 번째 1 이게 바로 현재 농도입니다. 자, 그리고 X는 뭐냐면 그냥 어떤 화학종을 지금 X라고 잡은 겁니다. 수용액 중에 있는 어떤 화학종. 그래서 어떤 화학종의 활동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첫 번째 얘는 지금 그 물질의 현재 농도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XREF라고 하는 게 있죠. 보이시죠? 자, 얘를 뭐로 표현하냐면 기준 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1몰로 지정합니다. 1몰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 농도 표현을 왜 써주냐면 바로 활동도는 단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재 농도에 그 기준 농도 일몰을 다시 한번 나누어 주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현재 농도가 0.3몰이야. 근데 기준 농도가 1몰이야. 항상 1몰로 정하거든. 나눴다는 얘기는 숫자 0.3만 언급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활동도의 단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 농도가 한번 들어갑니다. 알겠죠? 물론 물리학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일반학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 우선은 실용적으로 쓸 때는 그런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나머지 3 감마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바로 활동도 계수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활동도 계수는 뭐냐? 농도 이외에 그 화학종의 반응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입니다. 그걸 모아서 활동도 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즉 활동도가 실제적인 반응성이라고 했는데 그 실제적인 반응성에 농도가 영향을 주겠죠. 항상 쪽수가 많으면 뭔가 역할을 많이 할 테니까요. 근데 그 쪽수 말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 그거를 뭉뚱그려서 활동도 계수로 묶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당연히 얘는 알아내기 쉽겠어요? 알아내기 어렵겠어요? 알아내기가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얘 또 문제점은 뭐냐면 유니버설한 모델이 없어요. 바로 얘는 시스템 종류마다 그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스템마다 활용할 수 있는 저 활동도 계수 모델을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이 그 이론 연구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우리가 배워보겠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보다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좀 쉬었다 하자. 짜잔.